민주당에 큰 혼란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내란 청산 검찰개혁 등 큰 이슈가 많은 이 중요한 시점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 혁신당 합당 발언을 통해 떠들썩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필 코스피 5천 돌파로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중심으로 축포를 터뜨려야 할 중요한 시점에 정청래 대표의 조국 혁신당 합당 제의로 관심이 나누어지고 있는 형태라 정청래 대표의 발언 타이밍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합당제의 기자회견 타이밍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갑작스런 발표 통보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내부에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와 정청래 대표의 결단이 섣부른 판단인지 아니면 곧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시점에 미루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결단을 한 것인지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더욱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이거 붙잡았어요. 네네. 지금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 뿌리치고 나가서 기자회견 하셨어요. 네, 저희가 그리고 나서 사실은 약간 하루 정도 아마 조금 뭐 설명이 있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굉장히 그 약간 불쾌했던 것은 상대 당과 우리의 관계를 떠나서요. 그걸 미리 거기하고 미리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업으로 우리가 그 비유를 하자면 M&A를 하는데 대표이사가 이사회나 주총에 아무런 말도 없이 혼자서 계약을 하고 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사들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걸 말리지 않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제안이 당 차원의 제안이란 없었다. 그게 이제 우리 최고위원들 뭐 다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수가 생각하는 바고요. 그래서 당 차원의 제안이라는 것은 논의와 숙고를 거친 끝에 전략적 어떤 고민 이런 걸 다 거친 끝에 제안을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 차원에서 제안이 되고 나서 다시 또 실무적인 고민들과 논쟁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근데 앞에 이것이 다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은 말씀드릴 편이 그렇습니다만 일종의 권한 남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죠. 우리 당원 당규 어디에도 당 대표가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것을 발표하는 그것도 그냥 사실 우리한테 제안하거나 당원들한테 제안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제안한 거거든요. 전혀 논의 없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최소한 지도부하고는 이 뭐 후속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그런 지금 교감이나 소통이 없는 그 상황입니까? 이후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는 어제 방송을 통해서 사무총장이 뭐 2달 안에 해치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이게 무슨 일이야? 말씀드린 것처럼 숙고 후에 제안이 당 차원에서 있고 만약에 제안하기로 우리가 결정이 되면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저쪽이 화답이 오면 그 이후에도 실무적인 절차가 상당히 진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또 깨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또 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게 그냥 흡수냐 아니면 지분을 주는 거냐.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죠. 이런 굉장히 그거는 제안이 제대로 된 다음부터 또 그게 있습니다. 근데 제안부터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희 되게 황당했는데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별다른 설명이나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못을 박아서 3월 달쯤에 3월까지인가 뭐 끝내야 된다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사무총장이 저희는 그래도 선출직 최고위원들입니다. 2달 안에 정리해야 된다고 그 얘기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지금 할 건지 총선 전에 할 건지 대선 전에 할 건지 시기의 문제. 그죠?
그리고 그러면 지분을 인정할 건지 흡수 합당할 건지 그죠? 그다음에 또 노선을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지금 공을 들여서 중도 실용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지금 구축해 가는 중인데 네. 여기에서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이 우리보다 좀 더 강력하게 왼쪽에서 목소리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고려할 때 정권 초기에 이렇게 섞어 놓는 것이 전략적으로 서로 바람직한 건지 여러 가지를 숙고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극한 대립이 지금 있습니까? 오히려 이 논의가 나와서 감정 상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리고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차이가 많이 크죠. 나고 네, 있고. 그건 뭐 사실이죠. 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 저희가 집권 여당인데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는 이번 지방선거는 적어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격전지가 있습니다. 서울 부울경 정도 부울경. 이렇게 또 네. 뭐 혹시 뭐 일부 이제 수도권에 약간 중도 보수 성향이 강한 이제 분당 라인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이제 저희 지역도 약간 그런 편입니다. 용인도.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과연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오히려 보수 결집을 가져오고요. 그렇죠. 1대1 구도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 초기라 집권 초기라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의 어떤 거대한 입장에서 사실은 필요하면 선거 연대를 하면 되는 것이지 합당을 해서 혼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것은 좀 저는 득보다 실이 많지 않느냐. 특히나 이제 조국 혁신당이 우리보다 중도 성향이 강하다 이러면 또 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보다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칫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노선 문제가 만약에 깔끔하게 해결 그쪽에서 그냥 다 접고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 정책과 노선에 다 그냥 이렇게 협조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또 이제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나 우리 당하고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저는 그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완전히 적고 우리하고 굳이 같이 하는 것도 그것이 굳이 바람직하냐 우리 정치의 어떤 개혁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성을 볼 때 그리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합당을 했는데 합당하고 나서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든가 대사관에서 이 시위하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떤 문제 생기냐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중도층에서는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중도 실용 정책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뢰가 굉장히 오래도 지금 거의 한 1년간 대선 전부터 이 신뢰를 쌓아서 우리가 외연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분명하게 교통 정리를 하고 합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건 아마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DNA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선거가 바로 목전에 있다 보니까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다 보면 쓸데없는 논란만 커지고 우리가 대통령 지지나 이런 부분에서 중도층 흔들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격전지 서울이라든가 다소 보수적인 부울경에서 저는 변수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안정감만 가지고 가도 오히려 우리가 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변수를 안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지금은.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냥 우리 당의 마지막 당 공보국의 공식 발표가 있습니다. 민주당 공보국.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 이제 얘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
정청래 대표는 합당 제의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전혀 논의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게 네. 마지막 주제예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이런 얘기를 더 하지 않아. 왜냐하면 일부에서 이제 대표의 측근들이 일부에서 이제 비공개 자리에서 설마 대통령이 아무 말씀도 안 그 하시고 얘기는 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얘기를 것 해가지고 같아. 이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와전돼서 게 좋아. 굉장히 이거 부적절한. 굉장히 이거 예민한 맞습니다. 이슈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제가 안 돼, 안 돼. 이거를 경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네.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시기에 정청래 대표의 합당 발언이 걸림돌이 되기를 원하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의 큰 과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가 힘을 합쳐 의견을 모아서 관심을 집중시켜도 모자랄 상황에 정청래 대표의 결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섣부른 판단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뉴스 기사와 보도들을 통해 이런 이슈들이 윤 어게인 세력과 검찰개혁, 내란 청산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하기 전에 내부에서 충분한 토의와 토론을 거쳐 관심과 의견이 하나로 집중된 후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순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